10월 8일 날 논술고사를 치르는 2024학년도 홍익대학교 인문계열 언어 논술입니다. 그래서 또 뭐 철학을 묻는 필로소피를 요구하는 건 아니죠. 적정선의 필로소피는 필요합니다만은 주로 이제 어때요? 사회 현상을 주제로 해서 사회에서 어때요? 좀 접하고 있는 것, 사회 현실이 이런 상황인데 일정한 상황을 주죠. 자, 그러면서 어때요? 여러분들 보면 이제 국어, 독서, 그 다음에 있죠. 또 사회 탐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 연장선상에서 저 관련된 제시문이 주어집니다. 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문계열이기 때문에 또는 사회과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좀 그 어떤 사회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자, 여러분들 인문계 논술은 말이죠. 개인과 사회라는 큰 두 개의 어때요? 좀 두 축이죠. 개인이 우선이냐, 사회가 우선이냐. 밑바탕에 있죠. 이런 기제를 깔고 있는 어떤 그런 성격이 바로 인문계 논술의 그 기본적인 어떤 기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때요? 좀 맥락과 연계된 다양한 제시문을 주고 홍익대가 이제 인문계는 큰 문제 두 개죠. 800에 1000자를 쓰는 거니까 합쳐서 보통 1600에서 2000자인데 큰 문항 두 개입니다만은 자, 아무튼 말이죠. 인문사회계열의 바로 언어 논술 10월 8일 날 논술고 치르죠. 저희가 말이죠. 일단 9월 9일 날 평가 시험 끝나고 9월 9일부터 정상적으로 정규 과정 9월 9일부터 10월 7일까지 주로 이제 토요일, 일요일 있죠. 주로 주말 중심으로 1회당 보통 4시간, 5시간 정도 해가지고 보통 어때요? 한 4회에서 8회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있죠. 추석 연휴 기간 이번에 10월 2일이 공휴일로 직접 지정이 되면서 자, 일단은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이죠. 이때 추석 당일만 빼고 5일간에 걸쳐가지고 추석 연휴 추석 특강이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인문계는 언어 논술, 자연계는 수리 논술을 보죠. 자, 이것도 영상 강의는 말이죠. 여러분도 금년도 홍익대학교 원서를 내서 홍익대 지원을 해서 홍익대 원하는 학과, 좋은 학과 많죠. 로스쿨이 없으니까 법과대학이 있습니다. 경영대학이 있습니다. 그죠? 좋은 과 많습니다. 사범도 있습니다. 미술대학까지도 인문계 논술 보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자, 그걸 위해서 우리 스카이프 교육 대추동 본원 음마사를 주고 있습니다. 서초 방병 4호수 총수의 7호수 이수역 쪽에 있습니다. 저는 논술을 총괄하면서 직접 인문 언어를 지도하는 노한기 논술 교사이면서 선생이면서 논술 교육원장입니다. 저는 서울대 국어교육과 졸업하고 논술을 벌써 근한 35년 이상 여러분 선배들 있죠?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논술을 지도를 해왔습니다. 자, 논술 레전드로서 있죠. 오랜 기간 동안 자부심 가지고 지도해왔고 이제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수시 6개 카드 논술로 다 쓴 수험생도 있을 거고 아니면 논술 3개 정도 또는 약수령 논술 또는 경우에 학종으로 해서 면접 구술 자, 이런 식으로 좀 아마 지원했을 텐데 이나저나 인문계 논술은 두루두루 연세대학교가 9월 23일 날 논술의 신호탄을 자, 쏘죠. 먼저 성신여대 마찬가지로 인문계 논술의 기재는 족적은 거의 맥락은 똑같습니다. 언어 논술의 어떤 바란스는 그죠? 30여 개 대학의 논술고사를 보르는데 여러분들 말이죠. 일단 홍익대학교가 어때요? 10월 8일 날 그래도 먼저 보는 편이죠. 어떻게 됐든 9월 23일 날 어때요? 연세대, 성신여대 다음에 보는 거니까. 그리고 또 10월 초에 보는 대학이 이제 인문계 논술로는 홍익대, 가톨릭대가 있죠. 서울시립대는 이제 작년부터 인문계 논술이 없어졌으니까. 자, 그 점 아시고. 아무튼 홍익대학교 있죠. 논술이 90%, 내신이 10%입니다. 인문계 수능 최저 기준, 논술, 우수자 전형, 세 과목 합, 8 이내죠? 뭐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능 최저. 자, 그 점 아시고 조금 더 하이 레벨을 요구하는 그런 성향의 논술 같지만 가만히 꿰뚫어 보면 있죠. 여러분 수능 국어 공부하듯이 수능 사탐 공부하듯이 있죠. 거기다가 어때요? 800에 1000자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럼 글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글의 분량에 적합한 논제오도에 적합한 중요한 건 논술은 말이죠. 서면으로 여러분한테 질문 던지면 여러분 서면으로 답을 써내는 거잖아요. 그죠? 요즘 그 인문계 저 면접 구술도 대부분이 서울대 영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제1시문 기반의 면접 구술이잖아요. 논술형 구술이야. 말로 하니까 구술이죠. 쓰니까 논술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이죠. 혹시라도 제1시문 기반의 면접 구술 수시로 지원한 수험생들의 경우는 논술 기획력이 있으면 그만큼 효과를 봅니다. 저는 서울대 국어교육과 졸업하고요. 아까 말씀 대치동 본원 서초 방배원 두 군데. 자, 그 다음에 홍익대 논술 팀장. 서울대 인문대학 졸업하신 우리 유주혁 소장님께서 저를 비롯해서 한 4분 정도가 홍대 논술 책임집니다. 인문계 쪽. 그렇게 하시고, 다른 대학도 있죠. 지원 학교별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죠. 서울 캠퍼스 어때요? 두 문제 큰 거 120분에. 자, 9월 9일부터 10월 7일까지 정규 과정. 선택 시간대는 오전 블럭 10시부터, 오후 블럭 2시부터, 그 다음에 저녁 블럭 5시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죠. 일단 그렇게 하시고 추석 연휴 기간 때문에 4회에서 8회까지 자, 이루어진다는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말이죠. 일단은 홍익대학교의 경우는 어때요? 통합 분석형입니다. 통합 분석형. 어떤 제시물이 있고 이 제시물은 어때요? 서로 연계해서 제시물이 복수로 나오니까 서로 엮어야 되는 거야. 통합 교과죠? 통합 교과적으로 해서 다면적 사고를 요하는 다면적 사고 바로 통합 교과형의 논술이 바로 홍익대 논술이고 인문계 논술 기저가 거의 똑같아요. 맥락이. 참고로. 자, 그래서 말이죠. 일단 중요한 것은 논제 구도에 맞게 자, 개요, 아웃라인, 그죠? 설계도를 잘 짜야 됩니다. 인문계 논술의 출발은 바로 개요 짝이야. 설계도 짝이야. 이 문제 의도에 맞게 자, 논제가 던져졌어. 논술 문제는 논제라고 하니까 논제 그다음 제시문의 복수로 있습니다. 그럼 이 제시문을 어떻게 해서 논제 의도에 맞게 엮어 가지고 어때요? 이 프레임을 짝할 것인지 쓰기 전에 구상하기 전에 한마디로 전략적으로 이 방향을 설계해야 되죠. 그래서 기획력이 요구되는 게 인문계 논술이야. 논제 의도를 충족을 했는가, 제시문을 잘 활용해서 핵심적인 어때요? 요지를 캐치를 잘 했는가 이런 것들, 즉 텍스트 요약하는 역량, 그 다음에 주어진 핵심 내용을 잘 논제 의도에 맞게 재구성을 했는가 있죠. 재구성. 한마디로 언어 논술은 말이죠. 제시문을 퍼다가 그대로 삽질해서 옮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점수가 안 나와. 환치 또는 환문 능력이야. 제시문의 내용을 출제 의도에 맞게 어때요? 그립 확 정확해서 출제 의도에 맞게 어때요? 약간은 좀 뭐랄까 컨버팅하는 거. 그래서 나의 언어로서 표현하는 그런 어떤 느낌. 어떤 학생은 제시문 가에 따르면 제시문 나에 따르면 어때 그냥 그대로 퍼서 인용하는 느낌 드는 진술을 많이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냥 가나다로 가. 제시문이나 단어 쓰지도 말고 주어를. 그죠? 그래서 제가 말을 첨삭을 하고 또 재첨삭을 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자, 그런 형태로 여러분한테 지원합니다. 멘토링 합니다. 아까 하기 들어 통합교과형이라고 그랬죠. 보통 제시문이 2개 내지 4개 주어진다면은 어떤 통상적으로 2개, 3개 주어지는 게 상례죠. 큰 문항 2개, 한 문항당 800, 1000자니까 합쳐서 1600자 내외입니다. 자, 국어, 그 다음 사탐 연계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말이죠. 이미 국어, 수능 국어, 독서, 그 다음에 있죠. 사회 탐구하면서 이미 제시문 어때요? 요지 파악하는 건 다 해. 다만 문제 의도에 맞게 어떻게 좀 끌고 갈 것이냐. 그래서 개요짝의 훈련부터 철저히 합니다. 개요도 첨삭하고 초벌구의 원고 쓰고 자첨삭하고 이러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식으로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2024학년도 10월 18일 날 홍익대학교 인문계 논술 치러집니다. 물론 자연계 수련 10월 7일이니까요. 아까 이제 수능 최저는 수능 세 과목 합 8 이내, 그죠? 이 점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문계 서울 캠퍼스입니다. 참고로 있죠. 자, 세종대 홍익대 세종 캠퍼스는 약수령으로 어때요? 자연계 수리 논술은 뭐죠? 인문계 논술은 본교 서울 캠퍼스만 본단 말이에요. 자, 인문계열이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역사교육과, 교육학과 좋은 과 많습니다. 경영대학, 경영학과 마구 나오면 엄청 뽑죠. 문과대학, 영어, 영문학과, 동문과, 불문과, 국문과 5명 내지 6명, 4명. 저 법과대학, 법학부 어때요? 24명이죠. 아까 있습니다. 로스쿨이 없기 때문에 법대생들을 뽑는 거죠. 전국에 로스쿨이 있는 25개 로스쿨 대학은 법대가 없잖아요. 법대로서 어때요? 그야말로 굉장히 어때요? 좀 뭐랄까 중량감 있는 대학이 홍익대하고 동국대 법대입니다. 로스쿨이 없으니까 참고로. 그러니까 숙명여대 로스쿨 없잖아요. 법대들. 그 다음에 경제학부가 있죠. 자, 8명. 자, 그 다음에 미술계열의 바로 미술대학 예술학과가 4명을 어떤 인문계 논술로 선발합니다. 그 여러분이 한번 이 중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있죠. 일단은 작년도 기출 문제 한번 대표적으로 인문계열의 언어 논술 있죠. 큰 문항 2개입니다만은. 자, 먼저 작년에 출제가된 문제 1번 있죠. 자, 60분인데 전체 120분이니까 큰 문항 1번이죠. 도시와 인간소의 공간 불평등, 젠트리피케이션, 상호 연결 능력 혁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제시문을 딱 대할 때는 이런 키워드를 한번 먼저 딱 분류를 해놔. 그죠? 이런 키워드를. 자, 제시문 보시면 어때요? 자, 문제를 먼저 봅시다. 한번. 제시문가를 바탕으로. 그죠? 그럼 가의 요지가 먼저 파악이 돼야 돼. 그럼 가에서 언급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를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사실적 사고 역량이 요구되는 거야. 썸머리 하는 거죠. 썸머리. 그죠? 중심된 단어를 여기처럼 있죠? 키워드를 갖다 어때? 다 모아놔. 리딩해 가면서. 그죠? 가를 먼저. 바탕으로 하라는 얘기는 말이죠. 가가 기준이야. 출발점의 기준입니다. 기준.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고 있죠. 예를 설계도를 만들어. 구상의 틀을 어떻게 갈 것인가. 기획을 하란 말이야. 자, 나 사이에 나타난 도시와의 긍정적, 부정적 행사 각각 분석하고, 어때요? 각각이니까, 가를 기준으로 나.
가를 기준으로 다. 그럼 어때? 소단락이 두 개가 나오겠죠? 자, 800에서 1000 잡은 말이야. 한 300자 내외 한 단락이. 그죠? 단락이 바뀔 때 왼쪽에 척한 비우는 거야. 그럼 가를 기준으로 바탕으로니까. 자, 그럼 어때요? 자, 나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도시와 관련돼서 긍정적이면 부정적이면. 그죠? 각각이니까 말이죠. 나도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고, 다도 긍정적이면 부정적이면 각각이니까. 안 그래요? 자, 그럼 어때요? 자, 나의 긍정적이면 부정적이면,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나의 긍정적이면 부정적이면.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자, 다의 긍정적이면 부정적이면. 자, 그럼 어때요? 일단은 다의, 자, 팩트체크. 자, 긍정적이면 부정적이면. 자, 그 다음에 어때? 엔드입니다. 자, 다의 긍정적이면 부정적이면. 자, 그러니까 이런 틀을 먼저 만들어. 그죠? 자, 어때요? 그런데 그 기준. 긍정적이면 부정적이면 기준이 바로 뭐냐? 기준. 기준이 바로 가야, 가. 가에 따르면 또 가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응? 그러니까 가를 독립적인 단락으로 할 수도 있어. 자, 그런 말이죠. 우습게 되는 게 가가 앞단락이야. 나가 두 번째, 세 번째가 다야. 그럼 가나다 순서대로 배열된 느낌 드니까 입체감이 좀 덜 들어. 그래서 이 설계도, 이 구조도 이거 잘 만들어야 됩니다. 뭔가 입체감이 있는 글이 되게 해줘야 되니까. 입체감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나의 관점이 지닌 의의와 한계를 서술하세요. 의의라는 게 뭡니까? 영향, 가치, 자, 또는 결과. 이게 의의의 뜻을 몰라가지고 있죠? 의의의 의미를 몰라가지고 참 기술이 안 된 경우가 의외로 많이 발견됐습니다. 의의는 영향, 가치, 결과. 맞죠? 자, 그 다음에 한계.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럼 이게 기준이 됐어. 그죠? 이걸 해가지고 또 어떻게 돼요? 나의 핵심적인 요지. 나의 요지를 밝혀. 그죠? 해가지고 어때요? 나의 의의와 한계 있죠? 그러니까 출제 의도가 세 가지야. 응? 단락을 세 개로 짜면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이렇게 개요 아웃라인 짜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홍익대 큰 문제 1번항은 전통적으로 이런 패턴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구조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식을 묻는 게 아니죠. 자, 여기다가 만약에 있죠. 여러분 봐봐. 1, 2, 3, 4, 5 다섯 개 선택지를 붙이면 어때요? 자, 수능 국어 문제가 되고 바로 사탐 문제가 됩니다. 참고로 어때요? 자, 의의와 한계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고르시오. 추론책 사고 문제가 되는 거야. 그죠? 사회탕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걸 또 어때요? 이제는 글의 분량에 맞게 쓰라 했으니까 논술이 되는 거야. 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일단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여러분들 기출문제랄까 이런 것들은 최근에 한 10개 년간 문제에다 유사 문제 계속 훈련할 겁니다만은 현장에서 일단은 여러분들 있죠. 자, 요 OT 영상 강의는 작년 기출문제라고 접근하는 툴만 안내해 드릴 테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진 수업은 또 여러분 직접 기획을 같이 해보고 참작할 수 있게 해야 되니까. 자, 일단은 가나다라 4개 단락이 나왔더라. 그죠? 가를 바탕으로 해서 나다를 긍정적 부정적이면은 그러면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라의 내용이 어때요? 라의 관점에 의의 한계를 서술하고 있으니까. 자, 봅시다. 제시문 가, 도시화네, 도시화. 그죠? 도시공간, 풍요, 소통, 가를 바탕으로 하라고 해서 가를 바탕으로. 그죠? 자, 그럼 어때요? 도시화. 소비의 중심지. 쾌적한 생활을 한다. 자, 근데 범죄도 증가해요. 환경오염. 맞죠? 개별적인 문제들 서로 얽혔으니까 가를 보니까 도시화의 장점, 단점이 이미 나와 있네. 그죠? 그럼 어때? 나의 경우는 편의점, 도시문화의 산물. 자, 편의점, 표준화. 어두운 도시에 오아시스 역할에, 그지? 그러나, 지혜들 상품들을 빛나게 할 뿐 아니라, 거리를 밝게 드나들이들 안심시켜 효과가 있어. 심야에 아무런 망설임이 없어. 그죠? 편의점 들어갈 수 있죠? 도움 청할 수 있지? 나를 보니까 편의점이야. 어때? 긍정적이면 장점, 맞죠? 그러니까, 제시문 가에서 앞부분에 얘기한 바로 긍정점, 요걸 가지고 정리해서 나와 관련 좀 되겠네. 끝. 되잖아요? 어렵습니까? 아까 철학이 요구됩니까? 아니잖아요. 현상을 정리하는 역량이야. 다만 제한된 시간 내에 제한된 분량을 써야 되니까 이게 이제 경험이 필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현장에서 논술 시뮬레이션 직접 기획해보고 어때? 써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수능 때문에 어때요? 오지산다 마킹에 익숙해 있죠? 찍는 데 익숙해 있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다른 보니까 젠트리피케이션, 뭐 용어 많이 들어봤죠? 사탐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골목상, 뭐 노후한 동네입니다. 재개발이 돼. 사람들이 많아져. 자, 그러다가 어때요? 도심 속에 후미진 골목에 갈 곳이 마땅히 젊은 예술가들이 여기 막 몰려들어. 그죠? 그러니까 낙후된 곳이 갑자기 어때요?
발전이 되면서 임대료가 올라가. 그러니까 어때요?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거야. 적응을 못해. 그죠? 한마디로 이제 도심이 개발되지만 그 후폭풍으로 역작용이 생겨. 그죠? 한마디로 전통성이 어때요? 훼손되는 거야. 응? 주거. 고속재가 모이기 시작해. 그죠? 주거비 상승이 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곽으로 몰려나. 그런 점에서 도시화로 인한 다는 부정적인 면, 나는 편의점 등등 긍정적인 면. 그죠? 자, 그래서 아무튼 말이죠. 나의 구체적인 사례는 편의점, 다의 경우 젠트리피케이션이죠. 자, 이렇게 해서 대신 이제 됐고, 제시문을 알아봅시다. 자, 도시는 왜 성공하는가? 그죠? 자, 인간다운 체력이 발전해서 단초를 마련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바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이고, 도시는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든다. 자, 다양한 사람들 연결된 도시, 관찰, 청착 더 쉽게 해준다. 엄청난 혁신을 가져다 준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대면문적으로 통해 얻은 지식과 혈합에서 좋은 효과를 낸다. 우리 인간은 동료 인간들이 보여준 청각, 시각, 호흡, 단서를 통해 학습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자, 일단 문제 1번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도시 발전, 도시화, 그죠? 자, 가에서 일반화된 진술. 앞에 긍정적이면 뒤에 부정적이면 나왔죠? 나는 편의점, 긍정적이면 나는 어때요? 젠트리피케이션, 부정적이면. 자, 그 나왔어요. 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최근에 새로운 관점 제시문화에서 제시한 이를 비판적으로 읽도록 하는 것이다. 자, 분석함을 근거로 해서 실은 라의 의의 한계죠. 의의는 긍정적이면 결과, 가치, 그죠? 자, 그 다음에 라가 가진 한계. 동시에 양면을 봐라, 그 얘기죠. 자, 그러니까 나하고 다에서 이미 두 가지 긍정적이면 부정적인 면을 기반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긍정적인 면. 자, 다를 통해서 라의 한계, 그죠? 다시 한번 나를 통해서 라의 의. 그 다음에 다를 통해서 라의 한계를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가나다 쭉 나와 있습니다. 라 했는데, 어찌됐든 말이죠. 상호 연결성 혁신. 쉽게 만들어준다. 오케이? 자, 예시 답안에 사례 봅시다, 한번. 자, 여기서는 말이죠. 어찌됐든, 제시문 가를 한 단락으로 먼저 쪼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너무나 좀 왜소한 느낌이 들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를 홀로 서기로 두면 조금 애로가 있지만 그래도 여기처럼 어때요? 첫 단락 한 단락으로 짤 수도 있어요. 도시화는 도시가 발전함으로써 생각 사람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다. 하지만 문제도 발생한다. 편리하다, 쾌적하다, 문제가 발생한다. 가의 핵심 요지죠. 자, 가의 핵심 요지인데 가에 따르면 가를 언급하지 기호를 굳이 얘기 안 드려도 어때? 일반화된 진술로 했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기호에 얽매이지 마. 그죠? 제시문 가는 뭐뭐를 강조한다.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일반론적으로. 그죠? 이처럼 도시화는 긍정적이면 부정적인 면이 있다 해놓고 자, 나에서 편의점 얘기 쭉 했죠? 긍정적인 면, 오케이? 자, 인간소외 문제 일으키기도 한다 그랬습니다만은 편의점 잘 보여준다 이처럼. 그죠? 자, 그러니까 자, 나의 편의점의 긍정적인 면, 이 라를 보니까 어때? 의의가 있어. 그죠? 그렇지만 어때요? 자, 일단은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 말이야. 다 젠트리피케이션, 노후화된다, 편의시설 어때요? 일단 외적으로 발전되다 불평등이 생겨난다. 그죠?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가에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자, 나에서 긍정적인 면. 오케이? 아무래도 편의점이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죠. 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면. 그 다음에 라의 한계, 의. 라에 보니까 어때요? 계속 번성할 수 있다. 다양한 사람 모으게 해준다. 연결해준다. 의의가 되겠죠? 하지만 편의점 젠트리피케이션 사례에서 보듯이 형식에 그칠 수 있고 불평등이 유발할 수도 있고 어때요? 다양한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연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공동체 소통 노력, 사회생활 제도가 뒷받침되다 보니까 이런 의의가 있고 한계가 있지만 이것을 극복하는 어때요? 해결 대안도 모색을 해줘야죠. 해결책도. 그죠? 해결 대안까지 가줘야 뭔가 논리성이 생기고 입체감이 생기니까 이런 측면에서 언급을 좀 해주고 있다는 거. 자, 그런 점에서 일단은 자, 가가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죠. 양면이 있다. 긍정적이면 부정적이면 도시화. 자, 그 다음에 나의 경우 도시화의 어떤 그 최근의 혁신 중에서 바로 편의점 24시간 긍정적이면 부정적이면 아우러드 젠트리피케이션 좋아. 낙후된 곳을 개발했지만 겉으로 봐서는 어때요? 굉장히 윤택해졌지만 내면적으로는 어때요? 불평등이 심화되는 그런 문제점 양면 다 있잖아요. 그럼 제시문 나의 경우 어때요? 일종의 바로 도시가 연결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어때 인간 소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런 점에서 어때요? 공동 소통하는 노력, 제도가 뒷받침 해결책까지 언급해 줌으로써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논술이 됐죠. 자, 800 천자 되겠습니다만은 자, 큰 문항 두 번째 맥락은 기존에 비슷하죠. 자, 문제 두 번째 전체 규율과 개인의 자유 간의 합리적 관계에 관한 제시문 마의 주장을 설명하고 자, 마의 주장을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바사아의 내용을 각각 분석하자고 그랬습니다. 자, 문제구도 크게 두 개입니다. 전체 규율, 개인의 자유 간의 합리적 관계에 관한 제시바의 주장을 설명을 하고 이를 근거로 바사아의 내용을 각각 분석하자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말이죠. 마의 주장을 설명한다. 각각의 내용 분석하라. 어때? 앞에 있는 문제하고 약간 양상이 다르잖아요. 그죠? 일단은 마의 핵심적인 내용을 썸머리 한 다음에 한마디로 바사의 주장을 분석해라 그랬으니까. 자, 제시바에 보니까 플라톤, 유토피아적 접근, 유토피아적 사회공학, 이상국가. 여러분 다 뭐 사탐에서 많이 세웠던 지문이죠? 비타협적 급진주의, 탄미주의, 완전주의, 지식을 묻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그래서 말이죠. 일단 여기 나온 것처럼 유토피아 접근을 위한 이는 어때요? 사회공학에 따르면 합리적 해결에 위해서는 그 앞에 정치적 목적, 이상국가 쭉 하니 가면서 어때요? 지상의 천국 건설의 시도는 선한 의도에 또 불구하고 지옥을 만든다 그랬죠? 점진적 사회공학의 관점. 점진적. 앞에서는 급진적 사회공학. 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있죠. 일종의, 이상사회로 논하는데 어렵다는 점에서 유토피아적 공학자들 사이의 의견 차이는 이성 대신에 폭력을 초래하고 말 것이다. 점진적 방법은 반복이 시도하고 계속해서 조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니까 급진적이냐, 점진적이냐, 이상주의, 이상사회, 그죠? 플라톤의 이상국가론. 제시문 갑니다만은, 일단은 말이죠. 자, 제시문 참 맞아. 그럼 마의 내용을 정리했어. 그래서 일단 마의 기준으로 발을, 알을, 그죠? 분석하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 타당성이나 어때요? 저 문제점을 따지는 얘기니까. 자, 일단 플라톤의 핵심적인 내용. 제시문은 세멸신이죠? 경제학자. 프리드먼을 반대했다. 큰 자유를 누리게 개인 권한 중 일부를 내려놓음으로써 맺어진다. 자유를 제압하지만 분비는 도로에 신호등이 없을 때 우리는 정말 자유효과 일단 일정한 바로 어때요? 자, 제한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제한. 그렇잖아요? 시장에 맡기는 편이 좋다. 자, 이게 바입니다. 사회 경우 실패한 접착제, 포스트잇, A사는 대표적인 아이디어 기업의 하나다. 자, 한마디로 10% 원칙과 4년 내 출시한 제품으로 3배출하는 어울린다는 원칙이 있어, 원칙.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동인의 하나는 자유로움과 개인의 아이디어를 사용하셔도 해준다는 거죠. 강요의 성격은 없어서 15% 시간을 개인 아이디어에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사 보니까 어때요? 원칙이냐 자유냐, 원칙이냐 자유냐.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 시사는 쿠키를 만들기 자유인은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은 고용하기 쿠키를 만든다. 시사에서 생각한 반면에 쿠키는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비교해서 가격에서 불리하지만 사회적 기업이 주는 신뢰성 취약계층 고용이라는 사회적 가치형들의 지속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 정부나 바로 공공기관사에서 시장제품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있죠. 한마디로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 그죠? 사회적 기업, 이거니까. 오히려 말이죠. 어때요? 자, 다른 데서 많이 제품을 사가는 그런 케이스더라, 그죠?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가 가능해졌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아의 세 가지 케이스를 주고, 그죠? 케이스를 주고, 플라톤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바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분석하라는 얘기죠. 800제 천자니까. 자, 어찌됐든 말이죠. 마의 주장이죠. 전체적 규율이 개인적 자유를 줄이거나 말소하는 방식이 아니고 도리어 개인적 자유를 존중하고 확대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그죠? 마의 핵심 주장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바에서는 어때요? 시장 실패, 정부의 시장 개입.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사는 기업의 자율적 혁신. 아는 어때요? 사회적 기업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분야의 논쟁 사례가 모두 전체적 규율과 개인적 자유를 관계로 합리적 설명 반응에 대한 실전적 고민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예시다만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한번. 마에서 기호를 아예 안 썼죠? 기호를 먼저 제시문 이런 거 도집하지 말고 살짝 활용하는 방법을 봅시다. 유토피아적 사회공학과 점적 사회공학 모두 국가의 개입이나 조직의 규율에 따른 점을 논리적 전제로 한다. 그러나 양자는 전체적 규율과 개인적 자유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는 바, 제시문은 이상주의적 합리성 관점을 처리하는 독선과 폭력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과학적 체설을 바탕으로 점진적 합리적 관점을 견지하여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무엇이 훼손되거나 관한 합리적 자유를 달성해야 한다 주장한다. 그러니까 마의 핵심적인 주장을 먼저 압축을 해놔. 그죠? 요지 파악 역량입니다. 한마디로 팩트 체크야. 해놓고 나서 바사하는 규율이 필요하지만 자율과 창의 조정 방향이 되는 점에서 점진적 사회공학에 부합한다. 바의 3위일선 개인의 특권자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부의 강제가 필요하다. 이런 자유방임자는 견해가 다르다. 국가가 간섭하는 목적이 개인의 자유나 이익주라는 점에서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을 배척한다 그랬습니다. 사회 A사는 구성원들의 실수를 인정해
15% 원칙이라는 규율에 따라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실수로부터 배우자 하는 과학적 태도를 견지하는 점에서 점진주의적 사회공학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분석하라는 얘기는 해당이 되냐 안 되냐, 그죠? 제10은 마의 플라톤의 핵심적인 게 바로 점진적 어찌됐든 사회공학의 태도이더라, 그죠? 지나치게 자유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적절한 규제 속에서 자유, 맞죠? 약간 절충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절충적. 오케이? 아예 시사는 사회적 기업은 다수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점에서 정부의 일방적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보다 효과적이다. 이런 정부의 개입은 어떤 점에서는 시장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지만 다른 점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어때요? 존중하는 것이고 나아가 경제적 자발적 협력을 끌어낸 점에서 타협적인 노력이다. 일종의 점진적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장애인 고용 증진에 대한 공동체 협력에 서서히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죠. 여기 나온 바로 바사 아세의 관점은 어쨌든 여기 나온 것처럼 제시는 말을 딱 썸머리 해보니까 어때요? 바사를 먼저 정리해봐야겠죠? 첫 문장 의미가 있죠. 자연과 장애인을 존중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점진적 사회공학과 부합이 된다. 그런 사례들이다라고 해놓고 마하고 어때 바사를 엮었죠. 그리고 먼저 바의 세무에이션 아울러 있죠. 사의 A사는 그리고 아의 C사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말이죠. 일단은 여기서 있죠. 바, 사, 아를 단락을 서로 쪼갤 수도 있겠죠. 그럼 단락이 서단락이 너무나 왜소해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나온 것처럼 마의 핵심적인 거 정리하고 한 단락. 나머지 바사를 묶어가지고, 맞죠? 그래서 800자에서 1000자인데, 어때요? 앞에 있는 단락이 한 300자 내외, 뒤에가 한 500에서 한 600자 내외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단락을 3개 쓸 수도 있죠. 관계가 없습니다만.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일단 여러분들, 홍익대학교 2024학년도에 바로 인문계열 언어 논술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있죠. 접근하는 방법, 요지 파악하는 방법, 예시답안 사례까지 간단히 구성하는 걸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스크린 해봤습니다. 완벽한 학습은 현장에서, 그죠? 직접. 기출문제를 보면서 의외로 말이죠. 이게 맥을 잡기가 쉽지 않은 그런 논술 패턴이에요. 아까 이제 철학을 요구하는 깊은 필로소피 요구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다만 문제 의도에 맞게 기획을 하고 방향을 설계하고 어때요? 이미 제시문을 활용하는 역량을 물은 거죠. 제가 앞부분 말씀드렸지만 환문 능력입니다. 텍스트를 갖다 활용해서 문제 의도에 맞게 어때요? 좀 바꾸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지원자 여러분의 어때 나의 언어로서 표현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어때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건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 출제자가 요구하는 바, 문제 의도, 논제 의도를 충족했는가가 논술 평가의 가장 큰 어때요 평가 요소죠. 자,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그래 분량 지킨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단기간에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9월 8일 그죠? 9월 9일 토요일부터 그 다음에 시험 보기 전날까지 아울러 추석 연휴 특강 어때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간에 그쳐 이루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고 자 여러분들이 쭉 기왕에 2023년 수시 그동안 아까 모두 말씀드린 일단 고등학교 1년에도 고생 많이 했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좀 밝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한번 잘 준비해서 여러분의 목표라는 홍익대학교 있죠. 논술로서 합격이 되게끔 한번 기회를 만들어 봅시다. 자 저는 논술 레전드로서 인문계 논술의 오랜 경험자로서 여러분들을 자신있게 지도해서 고득점이 되게끔 해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OT 영상을 쓴 겁니다. 그 점 아시고 기회 되면 우리 스카이프 교육의 논술 캠프에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한번 자 노력을 해봅시다. 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합시다. 자 합격이 되도록 할 겁니다. 자 충실한 멘토가 될 것입니다. 논술의 레전드 자 가장 충실한 논술러입니다. 노한기 원장이었습니다.